오늘은 우리 새롭게 여비TV 선보이는 코너 이슈 현장 아파트를 찾아간다. 첫 시간은 헬리오시티를 와봤습니다. 9,510세대 대단지죠. 만 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인데 그중에서 일반 분양을 한 1,600세대 정도 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85해배 84D 타입을 제가 촬영을 좀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Real 인테리어 쇼 여비TV. 엘리베이터가 보이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눌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고리 내가 나오는데. 좀 오늘도 좀 까리한 것 같아. 자,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현관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처음 이게 짐볼을 이용해서 현장 이슈가 되는 아파트 현장을 간다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짐볼 조작이 쉽지 않네요. 지 맘대로 움직여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현관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바닥은 600각짜리 타일로 있네요. 근데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네요.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는 낙상사고 일어날 수 있는데 비가 올 때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 현관을 들어가면 하부 쪽에 보면 한 20cm 정도 띄어져 있죠. 일상한 신발을 수납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금 하부를 띄어놨고요. 여기는 84D 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라서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지 않아요. 신발장이 일면으로만 되어 있네요. 일면으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지금 신발장이야. 지금 저쪽에 보시는 게 거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한 통 반 있습니다. 한 통 반. 한 통 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발장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한 통이 있고 한 통에 보통 보면 사이즈가 와이드가 90cm 또는 80cm 정도 되고 반 통은 반이니까 45cm에 40 정도 되겠죠. 이렇게 사실 84 타입에 대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양면 일면 말고 양면 신발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면 정도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수납량은 신발장의 수납량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밑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단자함 그리고 이건 분전함일 거예요. 분전함 여기 덮여져 있네. 오케이, 분전함 맞죠? 분전함 여기 이제 소위 뚜껑이 집이라고 하는 거고 단자함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쪽 관련된 게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사실 나중에 보면 신발이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 신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뚜껑이를 사용하려면 신발하고 선발 다 빼야 돼.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 쪽에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네요. 일단은 그리고 표면 마감재를 보니까 필름으로 표면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이 반대기 요새 디테일은 아니거든. 손잡이가 보면 이게 NC 가공이라고 해서 18T짜리 18에서 20cm 정도 20mm 정도 되는 문을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손잡이 형태로. 반대쪽에 보면 손잡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옛날 디자인이 그냥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 열 때 여기가 되게 좁아서 불편하거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현관 디딤석이 있고요. 디딤석 같은 경우는 현관 바닥 타일하고 마루를 분할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디딤석이 있고요. 디딤석은 강화 천연석처럼 보이네요. 천연석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오히려 좀 약하거나 오염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화 천연석으로 한 것 같긴 합니다. 보여지는 거는.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자녀방이 나오죠.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자녀방으로 해서 창이 이렇게 나 있네요.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광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녀방 붙박이장. 붙박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돼 있네, 그죠? 손잡이가 지금 이런 형태로 손잡이는 좀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둘 다 이제 양쪽으로 다 이불을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좌측 같은 경우에 좀 긴 옷을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단 서랍장이 밑에 2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현관에 좀 봤는데 현관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현관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뭐냐면 뭐 새로운 알림이 있다라고 표시도 되고요. 여기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날씨하고 시간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고 엘리베이터 호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건 뭐냐면 일괄 소등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외출할 때 전체적으로 불을 다 소등할 수 있는 기능 있습니다. 요새는 아파트 대부분 다 이런 게 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에 방으로 가면 여기는 옆방보다 조금 작네, 그죠? 상부 쪽에 원의 에어컨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세대들마다 이렇게 다 있네요. 여기 보면 세대들마다 온도 조절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전력 일괄 차단, 그래서 요 방에서 일괄 차단하는 거, 그리고 전등 1, 전등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겠죠. 전등이를 만약에 눌렀을 때, 전등 2를 눌렀을 때 두 개가 다 차이를 한번 볼까요? 차이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1번 그리고 2번 불이 더 밝아지잖아요, 그죠? 한 개만 했을 때, 그다음 두 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욕실이 있네요. 욕실 쪽 한번 봅시다. 욕실 쪽. 욕실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좀 옛날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타일로 패턴 변화를 좀 많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다? 여기는 보면 포인트 타일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짠짜라짠짠짠짠짠짠. 지금 여기 보면 상부장과 밑에 있는 젠다이 쪽 요 사이에 포인트 타일이 이렇게 이 벽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이 이제 메인 타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건 선반 들어가 있고요. 액세서리는 이렇게 수건거리와 수건 선반. 근데 이거 약간 조금 그렇다. 여기 지금 보면 천정을 한번 봅시다. 천정이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천정이 보니까 천정이 요새는 ABS를 많이 쓰는데 ABS가 아니라 이거는 엑사판이네요. 엑사판. 허리콘 판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엑사판을 썼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 이렇게 전공구가 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공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보면은 욕실장을 보면 욕실장 요런 거 디테일 괜찮습니다. 문을 열 때 이렇게 잡고 열 수 있는 거 요렇게 열어보면 안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하고 콘센트하고 바스켓 돼 있는 거고, 그다음 가이드바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넣었을 때 바깥으로 흘러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바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슬라이딩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게 사실 좀 아쉬워요. 뭐냐면 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을 이렇게 닫으면, 사실 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았을 때 통통 안 거리거든. 바로 이게 스무스하게 닫히는데 이제 댐핑이라고 하는데, 욕실장 같은 경우도 있는 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젠다이라고 해요. 선반석이라고 해요. 젠다이 일본 말입니다. 선반석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강화 천연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강화 천연석이 아니라면 일반 천연석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없잖아요. 요거는 여기 뭐죠? 여기 잡지꽂이, 휴지거리와 잡지꽂이. 요새는 잡지 사실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오히려 이런 것보다 핸드폰 거치대가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이거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게 비대일체형이거든요. 비대일체형인데 저 같은 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설치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욕조 있고, 환풍기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쭉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죠. 타워형 같은 경우는 뭐죠? 타워형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밝게 해서 보겠습니다. 타워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도 불 켜야 되겠다.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84, 85, 84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30평, 33, 34, 35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볼까요? 거실은 보니까 이면 개방형이네요. 타워형의 장점이 뭐냐면, 판상형 같은 경우는 이면 개방형이 안 나오죠.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 이면 개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오죠. 이거를 이면 개방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타워형 같은 경우는 판상형처럼 만동풍이 안 되잖아요. 만동풍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을 선호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만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환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환기도 형태가 되고, 채광이 더 많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요새는 젊은 층에서는 타워형도 많이 선호를 해서 좋아합니다. 우물천장을 보면, 우물천장은 그냥 단천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조망을 한번 볼까요? 조망. 이야, 여기 괜찮네요. 오, 단지 조망도 괜찮고, 동간거리가 일단 넓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샤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샤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샤시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 이중창, 우리가 저번에 샤시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발코니 확장되면 어떻게 된다? 이중창을 써야 된다. 이중창인데 여기는 미닫이 창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깥쪽에 이제 시스템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미닫이 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발코니가 보면 이렇게 보면 난간대가 다 있잖아요. 난간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간대가 없어. 뭐냐면 이거 자체가 난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열립니다. 얘가 안 열리고 위에만 개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 거 같은 경우는 통풍은 되게 환기는 더 잘 됐겠죠. 문 자체가 전체가 다 열리니까. 근데 여기는 이 난간대가 있으면 이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난간대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픽스 창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열리는 형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창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열리는 형태. 사실 이렇게 시스템으로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보이는 있죠. 요 바 있잖아요. 요 바 때문에 시야가 딱 가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다 보면. 근데 이 시야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소파에 앉잖아요? 소파에 앉으면 눈높이랑 똑같아. 이게 눈높이에 딱 가린다는 거지. 아쉬워.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트홀을 한번 볼까요? 아트홀. 자, 아트홀. 야, 요새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옛날처럼 30평대 발코니 확장했을 때보다도 여기부터 이 사이즈가 되게 짧아, 그죠? 이 사이즈가 되게 짧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뭐죠? 얘는 뭐죠? 얘가 뭐냐면 터닝도어라고 해서 분합창이라고 하는 건데, 거실 쪽과 발코니 쪽에 나가는 형태의 공틀 일체형 도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거실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타일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4장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이즈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보통 요 타일은 보면 48짜리라고 해요. 48짜리. 그러니까 가로가 40cm, 가로가 80cm, 세로가 40cm인데 얘는 온장, 여기가 약간 쪽이 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80cm라고 하면 얘는 몇 장이죠? 8, 1600, 2400, 3200 이렇게 하는데 저기 약간 잘린 것 같아요. 3200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 분합창 조소 저까지가 한 90cm에서 1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한 4.2m 정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줄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알 수 있는 사이즈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합창 저쪽에 열고 나갈까요? 이걸 여기다 창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옵션으로 해서 무상 옵션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요. 여기 창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을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창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여기가 보통 보면 안방 발코니잖아요. 요 안방 발코니가 보면 보통 빨래를 이렇게 넓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바로 나가기가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만들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안방에서 넘어오잖아요. 근데 안방에 보면 이렇게 턱이 있어요. 수벽이라고 해서 수벽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넘어올 수가. 보통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 다 내려와 있는 분화물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턱이 수벽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히 이쪽에서부터 나와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샤시에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적용되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데는 거실 쪽에는 뭐죠?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보시죠. 단창이죠. 창이 하나밖에 없는 단창이고, 얘가 단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도 단창의 형태로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을 열면 창이 하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영상에도 남기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건설사에서 다 비슷하게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기가 보면 전동 빨래 건조대가 아니고 수동이에요. 수동인데 열심히 뭐 손으로 줄 당기고 내리고 해야지 뭐.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의 세인트가 뭔지 아세요? 자, 대피 공간 딱 들어왔어. 대피 공간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화재가 났을 때 대기 여기서 있으면서 비상시에 연락을 해서 구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이름 거 붙어 있어요.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물건 적치했으면 나중에 사고 생겼을 때 여기 대피를 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죠? 목창호죠. 문짝과 그리고 문틀과 걸레바지와 바닥은 일체화된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볼까요? 어때요? 바닥 마감, 걸레바지, 본틀, 그리고 문짝 똑같잖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통으로 많이 돌리고 상부 쪽에 도배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면 아예 그냥 프레임을 끝까지 올려요. 끝까지 올리는데, 욕실 같은 경우는 욕실의 천정고가 거실의 천정고가 다르기 때문에 람마 둡니까 안 둡니까? 그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파트는요, 처음부터 그냥 할 때 아예 그냥 저렇게 람마가 없는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올려버리고, 그래서 오픈 개구부 사이즈를 완전히 키워버리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캐싱을 끝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상부에 람마 붙는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스펙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TV 단자들 콘센트하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홈오토메이션도 사실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기능들이. 건설사에서 홈오토메이션에 대한 거를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해당되는 거, 엘리베이터도 부를 수 있고요. 현관 보는 거, 방법에 대한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는 충분히 본인이 숙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방을 가보시죠. 주방. 주방 어떠세요? 요건 뭐죠, 이거? 주방 이거? 주방 이거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하나는 냉장고, 하나는 김치 냉장고 들어가죠. 좌측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측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중요한 거는 사용되기 편리하게 쓰면 되는 거니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없는 형태로 선택을 했네요. 도어가 없는 상태, 상부에 여닫이 형태만 두 개 이제 들어간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정말 전형적인 타워 형태인 거죠. 좌측에 아일랜드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하부에 밥솥장을 보면 이렇게 당기면 열려요. 이렇게, 그죠? 슬라이딩 되는 형태로 하고, 서랍 들어가 있고, 옆에 서랍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말 기본 베이직이죠. 창이 나 있는데 밑에 개수대가 들어가 있고, 여기 가스쿡탑하고 상부에 렌지 후드 들어간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상판이요.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급이네요. 보니까 저희가 그때 상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투명한, 반투명한 어떤 그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면 점점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좀 접사해서 볼까요? 접사해서 어떻습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화기, 그러니까 가스쿡탑이 있는데 가스쿡탑 뒤에는 뒤턱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뒷선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공간이 남으면요, 이 정도 공간이 남으면 사실 여기도 뒤턱이 있으면 뒷선반보다 뒤턱이 있으면 훨씬 더 사용성이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할 때요, 조리대 소금이라든지 양념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스탁을 할 때 뒷선반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여기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하부 쪽에도 보면 서랍장이 있죠. 서랍장인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냥 여닫이 서랍장이고, 얘가 이제 약간 양념통장이죠. 양념통장인데 크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옛날엔 되게 작았어요. 15cm, 18cm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한 30cm 정도 될 수 있게끔 크게 계획을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 오븐이죠. 전자레인지와 오븐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걸레바지 후라이팬이에요. 이런 거 공간 활용 잘 하는 겁니다. 걸레바지 후라이팬이라 해서 여기 후라이팬 넣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공간에 후라이팬을 놓으면 좋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리모델링 할 때도 이런 후라이팬 넣을 수 있게끔 걸레바지 수납장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개수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해서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주는가 봐요. 보통 보면 개수대 하부 쪽에 뭐가 있다? 온수 분배기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앞에 가림막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긴 별도로 해주진 않았네요. 그리고 여기 칼꽂이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서랍장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문을 볼 때는 항상 있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댐핑이 제대로 되는지 봐야 돼요. 댐핑이 뭐냐면 스무스하게 닫히는 거. 스무스하게 봅시다. 스무스하게 샥 스르륵. 이게 이제 댐퍼 역할을 하는 거, 정첩이 댐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첩 자체가 댐퍼 역할을 하면서 스르륵 닫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래서 입주자 사전점검 할 때나 집을 볼 때는 리모델링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댐핑이 되는 정첩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건 뭐죠? 비디오폰. 현관에서 누가 나오거나 하면 비디오폰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음악 같은 것도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중창. 여기 이중창이죠. 여기는 이제 여기도 발코니 확장 부분이니까 이중창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무슨 공간이죠? 여기가 보조주방에서 여기는 이제 세탁기 놓는 곳이고, 여기 문을 싹 열면 실외기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부에 보면, 위에 보면 이게 뭐죠? 위에 보면 이게 전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열면 환기가 되겠죠. 당겨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닫혀지는 형태. 방충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에 날아다니는 새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새가 막 집으로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창이 하나 있네요.
창이 하나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발코니 쪽에서 보조 주방으로 나가는데 요 창이 있죠. 요 창. 여기 창이 아까 우리가 거실에서 봤던 분합창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합문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공돌이 체형 도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밀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안방을 한번 가보죠. 안방을. 자, 안방을 딱 들어오자마자 안방은 포인트 벽지가 저기 발려있네요. 포인트 벽지가 저기 발려있는데, 일반적으로 붙박이단을 우리가 어디다 둔다? 붙박이단을 이쪽에 설치한다. 여기다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 포인트 벽지는 안 보인다. 붙박이단을 이렇게 설치하면 안 보인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거실 쪽에 무조건 분합창을 둘 수밖에 없다. 분합문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쪽 가봅시다. 드레스룸. 뭐 드레스룸이 보면 파우더장 쪽하고 드레스룸이 있죠. 자, 파우더장이 정말 베이직 타입이네요. 옛날스러운. 표현이 좀 그런가요? 표현이 좀 그런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상판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강화 천연적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 같고요. 측면에 오픈 선반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거 스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광천장이 있고요. 전면에는 유리가 있네요. 전면에는 유리가 있고요. 멋있어. 짠. 오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반대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 이제 문을 열면 드레스룸이 있죠. 드레스룸에 여기 보면 시스템장인데, 시스템장이 이제 요새는 줄포스트라고 해서 선반 자체 이동식을 많이 시키긴 이동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됐다? 고정식으로.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상하부 고정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포스터가 이렇게 하고, 하부 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바닥에 붙어 있죠. 상하부에 지지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3단 서랍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같은 경우는 보면요. 화장대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디바이더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바이더가 나눠져 있다. 디바이더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뭐다? 여기다 보면 뭐 넥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흐트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칸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부 쪽에 이렇게 수납장이 또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욕실입니다. 욕실은 이게 이제 부부욕실인데 공용욕실과 좀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도 이제 포인트를 썼네요. 그죠? 메인 타일은 뭐죠? 메인 타일은 지금 저기 보시는 저게 메인 타일인 거고, 포인트 타일이 상부장과 선반석 사이에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포인트가 들어갔고, 당연히 이 포인트가 샤워부스 쪽에도 들어갔겠죠. 보시면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요 타일이 똑같은 타일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는, 안방 화장실에는 비데가 따로 없네요. 그죠? 비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서 안쪽에서 안방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이제 현관에서 누가 오거나 하면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재는 다 똑같죠. 지금 보시면은 천정은 똑같이 엑사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도 보면 슬라이딩 여닫이로 지금 공유욕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일반적인 사양이고요. 그 다음에 샤워부스를 보면 샤워부스가 코너 선반이 지금 2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대부분 한번 쭉 다 훑었죠.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오늘 뽀삐하고 오늘 같이 왔는데 뽀삐가 이제 끝날 때 등장했네요. 오늘 헬리오시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집 내부를 쭉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아파트 현장들마다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뽀삐 인사해. 뽀삐 제발 구독해 주세요. 제발. 뽀삐가 제발 구독해 달래. 안녕.